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월평균 소득 조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신혼부부 뭐 특별 공급할 때나 이렇게 공공 성격, 공공주택, 공공분양, 뭐 공공임대 그리고 뭐 국민임대 이럴 때 할 때 이제 소득 조건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니까 2019년도 이제 기준입니다. 이 소득 기준 조건은 또 이제 2020년도 되면은 한 4월 정도 되면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단 19년도 기준으로 일단 보면요. 보통 공공 분양이나 이제 특히 이제 공공 분양 많죠? 예, 공공 분양이나 뭐 국민임대 이런 거 이제 할 때 보면은 월평균 뭐 소득 조건 뭐 100% 이하여야 된다. 예, 그리고 월평균 소득 조건 뭐 120% 이하여야 된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국민 임대 같은 경우는 뭐 70% 이하, 뭐 이렇게 또 어쩔 땐 또 80% 이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조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럼 이 소득 조건 기준을 좀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같은 세대 구성원들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 가구원 수가 포함되는 만큼 이렇게 소득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현재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대 구성원들이 소득이 있으면은 다 그 소득을 이제 합산하라는 겁니다. 그 뭐 만 19세 이상, 예, 그런 분들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같은 세대에 있다면은, 예, 소득을 합산하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각 세대가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가구원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구원수별로, 그러니까 뭐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다 이제 그 소득을 그 합산해서, 예, 이 기준들을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 기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신혼부부 할 때,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평균 이제 소득 개념이 있어요. 월평균 소득 개념인데,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그 같이 있는 세대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 이제 소득이 같이 배우자 외에 있다면은 이분들의 이제 소득도 다 그 합산을 하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월평균 소득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해 계속 거주했다, 아니,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년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예, 그 원천징수 영수증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또 퇴사하실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연간 소득에서 이제 근무월수 실제 이제 그거로 나누게 되고요. 근무월수는 이제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에 이제 기준으로 한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득을 볼 때는 그 일단 연간 소득은 일단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 전년도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예, 21번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21번 항목에 그 소득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세전 소득입니다. 세전. 예. 그리고 그 일단 근로소득자용 그러니까 과세 대상 급여액을 일단 기준으로 지금 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건 한번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좀 확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한 3월 정도에 이제 본인 회사에서 이게 좀 신고가 들어갑니다. 예,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4월 정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별도로 내용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뒤에는 뭐 이런 게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동의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소득 기준이 다 이제 요런 데를 근거로 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외에 이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 전년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예, 금액, 예, 그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월평균 소득할 때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신규 취업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회사를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 이제 새로 뭐 이전을 했다고 치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계략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그런 사업 주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의하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신규 취업을 했다. 근데 내가 뭐 3월, 4월에 이제 근무를 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이게 월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고 회사에서 이걸 아마 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월 이제 받은 소득에서 나누기 일을 하면은 만약에 2개월이다. 만약에 3개월에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월 평균 이제 소득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이거 직장을 이제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어떤 소득이 증명이 이제 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동직장의 그런 직급이 같은 분들, 본인하고 이제 동급 그런 분들의 이제 급여 관계로 이제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소득 급여 명세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이렇게 자영업자가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외에 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일부 이제 모집 공고문에서 가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모든 모집 공고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예,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공고일 현재까지 예, 총 소득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물론 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년도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청약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청약은 가능하고요. 단 그분들은 이제 내가 소득이 없다. 이제 그런 걸 증명해야겠죠. 물론 이제 증명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이 되겠죠. 예, 그 내용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예, 우리 세대 구성원 이게 소득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합산할 때, 그, 일단 저기 그 신혼부부 할 때는 이렇게 뭐 태아도 가구원수에 넣는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공고문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이제 일단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구는 그러니까 태아 넣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공급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일반 공급도 예, 태아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가구원수 이제 포함할 수 있다는 좀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 실제 그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 이제 참고로 알아두셨다가 예,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이나 다전화 가구나 그러니까 신혼부부 예, 이거는 그 태아도 가구원 수에 일단 물론 신혼부부는 100% 이제 포함이 되고요. 예, 다자녀나 이거 일반 공급도 예,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예, 요거 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게 포함되면은 이 소득 기준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자격 조건 갖추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예, 어떻게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나 또 개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또 가끔 바뀌기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이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때 그러면 새로운 소식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